김연국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큰 고비 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는 이제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사실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 9년 동안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공정방송을 망가뜨리는데 네. 앞장섰던 집단이거든요. 네. 근데 방송문화진흥회가 원래는 이 공영방송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될 기구인데 네. 오히려 편성에 개입하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적폐 경영진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예. 이제 한 단계가 끝난 거고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오늘로써 이제 해임 이사직을 잃은 건 아니거든요. 이사장직만 이제 불심됐으니까 잃은 거고. 예. 네. 다만 이제 박문진이 고영주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을 했으므로 네. 이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즉각 고영주를 박문진 이사에서 네. 해임해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겸 사장 해임안도 다음 주 월요일에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설령 근데 여기서 이사회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네. 이게 최종 완결에 되려면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MBC 사측에서 소집을 하기 때문에 네. 김장겸 사장이 이걸 거부하고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이사회에서는 일단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8일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서 김장겸 사장 해임안도 처리를 하자고 일단 의견이 나왔는데 6일이 아니라 8일로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예. 네네. 왜냐하면 이 박문진의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이 전부 다 뉴라이트 출신의 극우파 이사들인데요. 박근혜 정권에서 꽂아넣은. 네네. 이분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MBC 지금 총파업이 60일을 넘기고 있는데 이 사태 수습은 외면한 채 외유성 출장을 떠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데. 그래요? 예. 사실 세미나 일정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외유입니다. 이 박문진 돈으로 이게 떠나는 외유성 출장인데 이 출장을 지금 갈 때인지 사실 의문이고요. 어허. 이 적폐 이사들은 당장이라도 사실 지난 9년 MBC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분들인데 네. 이 와중에 지금 외유성 출장을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회 일정이 이 출장을 피해서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또 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출장 가는데. 예.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아직 좀 미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근데 저희의 주장은 이 사람들 이런 출장 떠날 때가 아니고 출장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MBC 사태의 이 시급성을 고려해서 다음 주라도 반드시 김장겸 사장 해임안도 박문진이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제 MBC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해임보다는 MBC가 상법상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물론 박문진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임안이 통과되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저희는 보지만 만약에 김장겸 사장 대표이사인 김장겸 사장이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자기를 해임해야 되는 이제 주주총회 소집해야 되는 건데요. 그 주총을 거부할 경우에는 대주인 박문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따로 해서 법원의 결정을 또 받아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아마 좀 걸릴 거고요. 김장겸 사장이 자진 퇴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고 해임하는 데는 그때부터 또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또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김재철 사장이 해임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는 처리 절차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을 2013년도에 해임을 했는데 해임 직후에 주총이 열리기 전에 김재철 사장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한 이유는 해임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데 자진 사퇴를 하면 퇴직금을 챙겨갈 수 있거든요. 맞다. 자진 사퇴했었군요. 그러면 김장겸 사장은 근데 김재철 전 사장처럼 자진 사퇴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호기롭게 본인은 지금 자진 사퇴는 없다. 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르죠. 퇴직금에 대한 욕심이 또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그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고영주 이제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에서 완전히 해임되고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이 돼야 그때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저희 애초에 목표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일단 1단계 목표는 김장겸 사장 가장 대표적인 언론 적폐 부역자인 김장겸 사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저희 총파업의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박문진 이사회가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해야 저희는 최소한 지금 상태 이 총파업은 좀 다시 조정할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잠깐만요. 한 번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주총에서 그 해임을 완전 의결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하는 이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네네. 설사 김장겸 사장이 박문진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네. 사실 MBC에는 아직도 적폐 경영진들이 남아 있고 특히 뉴스는 거의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MBC 경영진, 현 경영진, 적폐 경영진의 완전한 퇴진과 완전한 퇴출과 네. 더 나아가서 워낙 지난 9년 동안 망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 MBC를 재건하는데 상당한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체를 설사 법적으로는 중단한다 하더라도 뉴스 제작에 참여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MBC를 완전히 재건하고 새 경영진이 들어와서 MBC 기능이 갖춰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겠는데 파업을 풀더라도 바로 제작 복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제작 복귀 시점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예.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예. 또 주총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지위가 박탈되고, 또 그 이후에는 아마 새 사장 선임을 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과정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입김이 상당했고 MB 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 예.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난 9년간 끈질기게 싸워온 게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손을 떼고 진짜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에게 그리고 방송 종사자,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MBC 경영진을 뽑으라는 요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MBC 경영진이 들어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는 게 저희의 각오입니다. 이제 그 새 사장 선임까지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야권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조속한 그 처리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내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그 원내대표 두 사람이 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민주당이 지난해 이제 발의를 했던 다른 야당과 함께 국민의당하고 함께 발의했던 내용인데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만 하도록 하는 내용. 이거를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방송법을 개정을 하고 방문리법을 개정을 해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법안이 사실 최선의 방안은 아니었거든요. 이 방안은 비록 7대 6의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서 정치권 어느 한쪽이 방송을 좌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거나 또는 진정한 국민과 시청자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공영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법안 자체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주인이 국민과 시청자이므로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이사 선임에 개입하지 말고 국민과 시청자 그리고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진짜 MBC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안 처리도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 법안을 들고 나온 건 결국은 김장겸 사장 해임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더 나아가서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다 하더라도 이후 새 사장이 선임되는데 자신들이 최소한 비토권은 가지겠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단호히 이거 반대하고요. 제대로 된 사장을 뽑은 이후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어떤 제도로 가져가는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권이 일단 이렇게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법 개정을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는 시도 자체도 뭔가 좀 퇴행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예, 그것은 지금까지 내내 반대해오다가 김장겸 사장이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이 현실화되자 이 법안을 통해서 해임을 막겠다 또는 설사 해임되더라도 새 사장을 뽑을 때 자신들이 비토권을 확실히 행사해서 MBC가 공정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든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그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서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번 새 사장 선임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방송법의 현 법안에는 부칙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칙이 6개월 이내에 현 공영방송 이사회와 MBC 사장을
전부 다 교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게 그 점일 거고요. 아, 부칙이 있군요. 네. 현재 김장겸 사장 해임과 새 사장 선임 과정 자체를 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노조가 시민단체나 이런 쪽과 해서 그럼 다른 또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현재 듣고 있고요. 예. 언론 노조 차원에서도 진짜 공영방송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와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예.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듣고 찾아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혀주시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진짜 방송사를 거의 초토화시켰던 사실들이 지금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김대철 사장은 곧 검찰에 소환돼서 저희는 이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집권 세력이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예. 자기들이 방송 장악을 해놓고 이제 방송 장악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지 않은 종사자들의 방송 산업 종사자들의 투쟁을 방송 장악이라고 매도하는 건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김연